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속의 남자는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 가문의 실제 후손입니다. 그는 인류학도이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 록펠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961년 11월 뉴기니 섬 정글에서 원주민 거주지 답사 중에 실종되게 됩니다. 마이클 록펠러는요, 넬슨 록펠러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굉장히 부자 가문의 후손임에도 돈이나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해요. 게다가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인류학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아프리카로 가서 고고학 발굴에 힘을 쏟기도 하고요. 여러 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그가 뉴기니 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뉴기니는요, 미지 영역이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이제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키우면서 살아온 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외부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섬이었죠. 그러니까 인류학을 연구하는 그에게, 고고학을 좋아하는 그에게는 정말 여기는 꼭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록펠러는 현지 가이드 2명, 그리고 네덜란드 인류학 연구자 1명,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만을 꾸려서 이 뉴기니 섬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여러 섬을 거쳐서 뉴기니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이제 섬과 섬 사이에 있는 이 뉴기니에 들어가기 위해서 카누 배를 타게 돼요. 그리고 카누를 타고 강 남쪽을 내려가다가 1961년 11월 7일 강에 굉장히 암초가 많고 그날따라 폭포가 있었는데 카누가 전복되게 됩니다. 현지인 가이드 2명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헤엄쳤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계속 가이드를 기다렸어요. 가이드들이 이제 와야 여기 길을 알고 도망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마이클은 자신이 직접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그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네덜란드 인류학자였는데요. 그의 이름은 르네 바센입니다. 자, 그가 유일하게 카누에 매달려서 버티게 돼요. 그리고 그는 구조됩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육지에 돌아왔을 때 그가 이런 진술을 하게 되죠. 나는 마이클이 육지에 발 딛는 걸 봤어요. 아니, 배에서 내려서 헤엄쳐서 나갔는데 육지에 발을 딛는 걸 봤다는 건 그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당시 인류학자의 그 진술이 사실 좀 여러모로 오락가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의 말에 그렇게 크게 믿음을 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마이클 록펠러의 실종 사건은 사실 당시로서는 정말 대서특필될 정도였어요. 왜냐면 부자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삼성 가문의 누구 집 막내 아들이 실종됐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자, 뿐만 아니라 록펠러 가문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워낙 록펠러 가문이 유명한 이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또 아버지는 당시 뉴욕 주지사였고요. 그리고 같이 갔던 그 네덜란드 정부까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해요. 자, 여러분이 여기가 어딘지, 이 뉴기니 섬이 어딘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 요 일본 대한민국이라면 요렇게 인도네시아 쪽으로 내려가는 요 섬입니다. 정말 이 대대적인 수색이 어느 정도였냐면 강 바닥, 그러니까 강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강 바닥을 거의 다 긁었다. 숲의 거의 모든 숲을 다 제치고 뒤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수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시신은 전혀 건지지 못했고요. 결국 이 수색 이후에 그는 실종이 아닌 익사로 추정이 되었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 됐죠.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한 점이 남아있어요. 록펠러 실종 8년 뒤에 밀트 매친이라는 자가 현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를 봤다라는 사람들 또는 뭐 여기 외국인이 있었다라는 어떤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굳이 익사에서 죽었을 거라고 발표한 사람이 왜 살았을 거라고 믿고 추적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여행 작가였던 카를 호프만은 책을 통해서 록펠러는 단순히 익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요. 그러면요? 그는 식인종에게 희생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가 제시한 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도대체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걸 찾아내냐고요. 지역 부족의 풍습이에요.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뉴기니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조금 그렇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 배우자를 공유하는 거, 타인의 소변을 마신다든지 이런 굉장히 기이한 풍습을 가진 부족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 사냥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인간을 사냥해서 먹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치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록펠러가 헤엄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육지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원주민과 맞닥뜨렸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잔혹한 모습으로 살해됐을 거라고 그의 책에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책에는 이 원주민들 중에서 록펠러로 추정되는 서양인의 희생을 목격한 원주민들의 이야기들, 목격담들,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의 고해성사를 받았다는 네덜란드 신부 증언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혹 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마이클 록펠러의 실종 지점인 아스마트, 이곳은 오랫동안 정말 격리되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컴퓨터, 핸드폰, 이런 문화는 당연히 이들이 모를 거고요. 제대로 된 부엌, 집의 주거 형태 또한 우리 현대사회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원시 부족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 인류학의 거의 보고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에요. 여긴 약 800여 개의 부족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부족은 20세기 중반까지 이 식인의 풍속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1958년에는 한 네덜란드 경찰이 잡아먹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부족들은 특히 백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이 강했는데요. 백인은 일종의 사악한 악의 결정체로 인식을 하고, 그들을 잡아먹을 때 그 악의 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실종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에이, 거짓말이야. 내 아들은 죽었어.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들의 실종을 슬퍼하던 마이클의 어머니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기니 정글로 파견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수년 동안 이 수색이 계속됐어요. 돈 많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MCR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한 식인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은 마이클 록펠러의 옷이었던 거죠. 정황상 보면 식인종이 이제 이 마이클을 피살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가설이 나오냐면, 어쩌면 유골은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이클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사립 탐정이 그걸 가지러 왔을 때 이미 돈을 주고 이거를 찾지 않았다고 해라 라고 하는 가설도 제기된다고 해요.
왜냐면 유명한 가문이다 보니까 아들이 식인종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남게 하고 싶진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이클이 바로 죽은 게 아니다. 이 뉴기니의 문명에 그도 동화돼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뉴기니 쪽에 살고 있던 그 이제 유명한 종들의 사진이에요. 부족들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그들에게 식인을 하는 문화 또는 식인을 어떤 그 의식으로 받아들였던 문화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이클 록펠러는 정말 잡혀 먹인 걸까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도 이 뉴기니 섬에는요, 마이클 록펠러와 관련된 그의 유골이라든지 그의 작은 유물이라든지 이걸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정확한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죠.